26쪽 보시면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 4개가 있는데 여기는 4번에만 별표 치시면 되겠죠. 요거 극한값 계산을 수렴할 때는 이렇게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요 4번에만 별표 쳐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보면 부정형 극한으로 4개가 있어. 0분의 0 꼴이랑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랑 무한분의 무한 꼴 3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0분의 0 꼴의 핵심은 어차피 수학2에서는 약분이야. 근데 이제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 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고, 무한분의 무한꼴은 보통은 차수 비교를 하잖아. 근데 여기 4번에다가 유리화 적어놔. 유리화를 해야 될 때도 있어. 그 다음에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계산이 안 되게 주지. 뺄셈이 안 되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씌워 놓죠. 그래서 얘도 핵심은 유리화입니다. 여기 유리화라고 적혀 있어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는 필요 없고 여기 유리화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무한 곱하기 0꼴 있거든. 얘네들은 보통 유리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통분한 다음에 변환하는 건데 필기를 어떻게 해두면 되냐면 4번이 있고 1, 2, 3번이 있잖아. 요 1, 2, 3번을 묶어서 4번을 이렇게 화살표를 쳐놔요. 4번은 다 1, 2, 3번으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 이따가 예제 해줄게. 이렇게 1, 2, 3번을 이렇게 묶어서 여기 4번을 이렇게 필기를 해놔. 좋아. 그 다음에 밑에 필요한 거 없고 27쪽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개념의 함수가 연속일 조건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 3번 옆에 노트에다가 셈을 하나 쓸게요. x는 a에서 연속 이렇게. 연속 조건 3가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얘기죠. 좌극한과 우극한은 주어진 함수의 형태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1번이랑 2번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으로 힌트를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수두룩하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요 A는 우리가 센스 있게 정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8쪽. 연속함수의 성질도 4번에만 별표 치면 돼요. 두 함수가 연속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다 연속인데 요 4번 gx가 0이면 안 되지. gx가 0이면 gx가 0인 곳에서는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극한은 문제 풀면서 우리가 같이 볼 거고, 맨 밑에 보시면 사이값 정리 있습니다. 그죠? 5번에 사이값 정리 있죠? 자, 6번 만드세요.
사이값 정리 활용. 쓰시고 요 밑에 들어갈 문장은 내가 여기 위에다 적어줄게. 나 녹화하고 있나? 오케이.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리고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면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지. 사이값 정리보다 얘가 어서 와 이나 중요한 거니까 빨리 적어야 돼. 사이값 정리보다 얘가 훨씬 중요한 거고 포인트 문장은 결국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부호를 확인하고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결국 x절편을 찾는 행위다. 자,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많지? 힌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힌트죠. 얘나 이거 28쪽 맨 밑에다가 쓰면 돼. 기다려줄 테니까 천천히 써요. 요거, 여기 6번 제목 적고 맨 밑에다가 나 요거 쓰는 거야. 기억나지? 가나 조건으로도 엄청 나오잖아. 근데 요새 나도 몸이 너무 안 좋아. 모르겠어. 힘이 없고 강의를 5시간을 할 수가 없어. 영양제 먹어요? 영양제 집에 엄청 많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나 먹어요? 아니 아침마다 뭐 먹고 있어. 자기 전에 먹어요? 자기 전에 먹어? 네. 오메가3랑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 같은 거 먹어요. 쌤 맨날 밤이면 비타민 D 먹어요. 그 자기 전에 먹는 거야 원래? 전 자기 전에 먹어요. 근데 안 먹을 때가 좀 차이가 그래도 있어요. 그래? 네. 그럼 나도 자기 전에 먹을까? 아침에 시간 없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술 먹으면 그래도 먹어요. 먹어도 되나? 네. 너 뭐야 의사야? 왜요? 뭔가 신뢰 가는데? 됐죠? 넘겨보세요. 29쪽 보시면 미분계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개념 1번은 그냥 평균 변화를 설명이니까 보면 되고 개념 2번 보면은 미분계수 표현이 좀 그지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래 배웠던 표현으로 바꿀 거야. 대신 이거는 봐 집에서. 여기 미분계수 2번 옆에 노트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하자. 이 그래프 똑같이 그릴 건데 그 1번 옆이랑 2번 옆을 이용해서 위쪽 노트에다가 적는 거야. 잘. 우리가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랑 정적분 정의 배울 때 했던 자 이렇게 생긴 fx 하나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요거 f'a를 구하는 두 가지 표현을 쓸 건데 얘는 fa고 이제 이 오른쪽 끝점을 잡을 때 방법이 어떤 임의의 x값이다 라고 잡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를 a 플러스 h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x로 잡으면 얘 y값을 우리가 fx라고 쓰는 거고 a 플러스 h라고 잡으면 fa 플러스 h라고 잡는 거지. 자 그러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게 a랑 a 플러스 h를 이용해서 표현한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를 하면 이게 a와 x를 이용한 평균 변화율. 이 두 가지 표현을 f'a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극한이 필요하죠. 여기선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여기선 x를 a로 붙여버리는 거고
자, 이렇게 그냥 필기해서 우리는 알고 있자. 됐지? 얘네들은 델타 X 가지고 막 해놨거든. 그죠? 결국에는 이 표현 두 개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완벽히 외워진 거거든. 그지? 오늘 문제 풀 때 또 그대로 나오겠죠, 이것들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없고, 필요 없고,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도 개념하고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달라.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오른쪽에 있는 노트에도 제가 띠을 하나 적어 드릴 거예요. 이래서 이론 수업을 오늘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서연이 그 24쪽까지 집에 가서 꼭 봐야 돼. 저번 시간에 수업한 거. 자,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 약간 길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뭐야?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걸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 극한값이 같은 걸 증명하는 방법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얘네들이 뾰족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첨점조사라고 하는데 첨점조사를 할 때 우리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조사하죠. 이런 걸 우리가 첨점조사라고 해.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점을 왼쪽으로 붙여가지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조사해보고 왼쪽에 있는 점을 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조사했을 때 같으면 미분된다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이게 잘 안 날 거야. 왜 그러냐면 보통 문제가 fx를 이렇게 구간별로 뜯어놓으면은 니네들이 이때 미분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미분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A 넣고 아래 A 넣어가지고 연속성 조사한 다음에 요거 두 개 미분해가지고 A 넣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조사하는 쉬운 문제들밖에 보통 안 풀어봤어요. 그죠? 근데 fx가 함수식으로 나오거나 굉장히 복잡해지면 있잖아? 그때는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표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좌미분계수 표현법, 우미분계수 표현법을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요. 자, 먼저 좌미분계수부터 평균 변화율 표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너네 이제 수동수학 하는 거니까. 좌미분계수를 조사할 때는 A가 X의 왼쪽에서 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 우미분계수 표현할 때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말고 평균 변화율 표현 하나 더 있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시작하는 거. 여기서 좌미분계수 두 개니까 잘 봐. 자, 요게 평균 변화율인데 H를 0은 0인데 플러스 0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는 거고요. H를 0은 0인데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주면 이 왼쪽에 있는 점을 접근시키는 결과가 돼요. 근데 이 좌미분계수는 표현법이 하나 더 있어. 요거를 H를 양수로 주고 여기 있는 H에다 마이너스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니들은 이 표현을 보든 이 표현을 보든 아 얘네들이 좌미분계수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계산이 필요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직접 계산할 때는 얘가 좀 더 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두 공식 중에 선택권이 있다면 이 위에 있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알겠죠? 오케이. 잘 써보자고. 물론 이거 지금 써도 니들 다 까먹어. 근데 이제 나중에 4점짜리 문제 풀 때 야 저번에 적어줬던 그 개념 있지? 하고 앞에 와서 다시 볼 때 이제 이런 거 쓸 거야. 자 넘겨요. 30쪽 갑시다. 이쁘게 쓰세요. 나중에 다 보고 싶어야 되니까. 자 30쪽의 메인은 이제 미분법이야. 미분법. 미분법을 조금 추가해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이 다함수 미분했을 때 지수 내려오고 차수가 줄어드는 거 다 알고 있고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 다 알고 있고 뭐 합차 곱의 미분법들은 뭐 다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어 7번까지는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8번 보시면 y는 fx의 n승 미분법이 있지. 이게 예제로 요걸 하나 적어놔. 아니면 9번이라고 적을까? 9번이라고 적자. 수학2에서는 이게 지금 뭐냐면 얘들아 x n승 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해 놓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x n승 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수학2에서는 이 fx의 형태가 1차식으로밖에 출제가 안 돼야 돼요. 나머지들은 다 교과 과정 외야. 그래서 뭐 fx n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 미분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걸로 저 위에 있는 공식 설명하려고 그래. 봐봐. 지수를 내려. 그 다음에 차수도 1차 다운시켜주고 근데 이 미분법은 fx n승의 미분법이 아니란 말이야. x n승의 미분법이란 말이야. 약간 다르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자리에 있는 식 있지. 이 x 자리에 있는 식 얘가 미분돼서 한 번 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얘가 미분돼서 한 번 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a 이렇게 한 번 더 밖으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10번 쓰세요. 자, 10번은 루트 미분법이야. 선생님, 루트를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무리함수의 미분법은 수학2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가 있어. 근데 실제로 뭔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오케이? 억지로 아니면 내가 필요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 역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역함수 구해주면은 x는 루트 y여서 y는 x제곱이거든?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를 찾는 거야. 이거 미분해. 그러면은 요 대응점이 원래 2,4인데 4,2가 되지. 2,4, 4,2인데 2,4가 되죠. 여기가 2,4니까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 4지. 이걸로 이 기울기가 4분의 1인 걸 증명한단 말이야. 왜냐면 루트 미분법을 모르니까 수학2에서는 그지? 근데 가끔 나오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유는 내가 알려줄 건데 외울 때는 입으로 외울 거야. 2배에서 밑에. 넌 알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알고 계세요. 은지, 루트 미분하면 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루트 미분하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 3초 전에 얘기했다. 2배에서 밑에야. 2배에서 밑에 넣는 거야.
루트 미분법 뭐라고? 2배에서 밑에 넣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도 이제 x에 fx가 합성이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이제 정석으로 풀려면 막 역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복잡하니까 얘도 2배에서 밑에야. 다만 x자리에 x가 아닌 어떤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f'x.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뭐 수학2에서 더 추가해야 될 미분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니들이 곱미분 계산을 실수하거나 이런 합성함수의 n승인데 미분을 한번 안 하거나 해서 틀리는 것들이 있는 거지. 잘 아셔야 돼. 자, 밑에 볼 거 없고요. 31쪽으로 가시면 접선의 방정식 있는데요. 여기선 딱 두 가지만 강조할 겁니다. 일단 이 식은 내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원래는 a, f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좌변에 y-fa, 직선에 x-a를 세팅하고 출발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까지 되어 있죠. a, f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훈련이 이미 돼 있어. 그지? 그다음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와야 되는 거니까 f'a가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위의 점이 주어지면 곡선 위의 점이 주어지면 접선을 아주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은 다 그냥 얘에서 파생된 것들이라서 보시면 되고, 자, 5번에는 별표를 칠 거예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요거. 얘도 이제 주절주절 말은 많은데 뭐 이런 얘기잖아. 곡선이 있는데 내가 곡선 밖에 한 점 어떤 a, b에서 이 곡선 y는 fx에다가 접선을 윽 하고 올려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찾기 위해서 식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가이드라인이 있어. 혹시 기억하니? 보면 기억날 거야. 접점 세팅, 접선 세팅. 이 밑에서 결국 하는 얘기도 똑같단 말이야. 근데 문장이 너무 길죠. 이러면 이제 니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접점 세팅, 접선 세팅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접점을 딱 잡아서 접선을 쓰자고.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A, B가 이 접선 위의 점이니까 마지막에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는 과정만 남아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숫자고 t만 변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t를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접점 구하는 거야. 접점을 구해내면 이제 1번 방식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알겠죠? 이게 엄청 많이 활용될 거니까 잘하자. 까먹으면 안 돼. 보통 접선 문제인데 뭐가 잘 안 풀려? 그럼 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공통접선 얘기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자, 공통접선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유형이 있어. 내가 먼저 쓸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잘해. 조금 협소하니까 내 거 사이즈를 먼저 보고 그려요. 자, 첫 번째 거는 한 점에서 공통접선 갖는 거야.
한 점에서 접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fx가 가. 그리고 이렇게 gx가 가는데 바운스 포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공통으로 접하는 곳을 우리가 A인 지점이라고 하면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두 개 쓸 수 있어요. 일단 함수값이 같고 A를 F에 넣은 함수값하고 A를 G에 넣은 함수값이 같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접선을 갖는 거니까 A를 여기다가 넣어서 구한 기울기랑 A를 여기다가 넣어서 구한 기울기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F'A는 G'A. 그래서 보통 식이 두 개니까 얘도 안 밝혀놓고 GX에도 뭔가 안 밝혀놔.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두 문자를 구하는 형태로 출제가 돼요. 됐어요? 근데 이건 잘 안 틀려. 이건 잘 안 틀리는데 공통접선이 스타일이 하나 더 있어. 예를 들어 fx에서 내가 접선을 하나 그렸는데 얘가 다시 다른 접선이랑 이렇게 접하는 거야. 다른 곡선이랑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접하는 곳의 좌표나 fx나 gx에 뭔가 변수 하나를 넣어놓거든? 뭔가 미지수 하나를 넣어놓거든? a, b, c 같은 거.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로 A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랑 당연하지. 이 B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같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식 하나가 부족하거든. 왜냐면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 A, B. 맞아요? 그 식 하나를 더 써야 돼.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을 따야 되는데 오지게 오래 걸려. 내가 이따가 예제로 보여줄 거야. 얘들아, 이 수업은 정말 좋은 수업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셔서 180문제를 다 외워야 되고요. 저처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내에 수능성 못 풀어요. 자, 이 두 번째 건 뭐냐면, 마지막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 B-A분의 GB-FA. 이렇게 하면 식 3개여서 연립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A, B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연이 같은 경우에 익숙할 거야. 우리 미분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순변, 평변 해가지고 평변이랑 순변이랑 같게 놓고 푸는 문제들 많았지. 알겠지? 접하는 상황이 나오면 거의 쓸 수 있어, 이거. 평변, 순변. 이 개꿀인데. 맞아. 근데 수투에서는 접선 찾아서 곡선 밖에 점 대입하는 거랑 평변, 순변 스킬 쓰는 거랑 풀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속도 차이가 비슷해. 근데 미적에서는 속도 차이가 엄청 난다고. 근데 이제 미적 안 가르쳐도 되니까 너무 좋다. 아니 이제 뭐 6월 말이면 끝나고 내년부터 안 가르쳐도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미적분 2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선택 안 하면 아이들 안 가르쳐도 되니까. 됐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1번 상황만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저는 2번 상황도 있다고요. 됐죠? 오른쪽에 잘 정리하시고 넘기면 이제 활용 나와. 미분법 활용. 뭐 극대극소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하는 거랑. 아, 평균값 정리 하나 있구나. 근데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넘길게. 이건 뭐 니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울기 0 되는 거 찾자는 얘기니까 33쪽 펴시면 돼요. 자, 증가감수의 조건에서는 3번만 별표 칠 거야. 증가감수의 조건. 증가하면 도함수가 양수, 감소하면
도함수가 음수. 이것도 예전에야 뭐 주절주절 말이 많았었지만 그냥 증가하는 함수 보면 또는 감소하는 함수 보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예요. 잠깐 0일 수 있는데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뭐 잠깐 0일 수 있는데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라는 문장이 딱 나오면 아, 이거 도함수 부호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야 돼. 됐지? 내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선이 사람 몸 같죠? 머리 일부러 크게 그림. 겨털. 아, 나 그림 잘 못 그려. 알겠지? 겨털 했는데 왜 했어? 아이고 뭐 사람 다 나는 거 뭘. 이거 치워도 되죠? 숭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극대랑 극소잖아. 극대 극소의 판정 여기만 좀 보자. 미분 가능하고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되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되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을 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을 때 0이죠. 그지? 그럼 만약에 F'1이 0이야. 그럼 여기서 x는 1인 곳에서 기울기가 0인 어떤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얘가 극소를 갖는 거니 극대를 갖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판단해야 돼요? 바로 1의 좌우에서의 도함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극대면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 극소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면 극대,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면 극소인데 외우는 거니?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그냥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극대랑 극소 그림 3개 그릴 거예요. 극대라는 것은 주변보다 함수값이 높은 지점을 얘기해. 그래서 니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극대의 모양은 얘야. 여기가 극대값이지. 근데 꼭 미분이 돼야 되고 기울기가 0이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요즘 자꾸 선 넘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불연속 함수도 하나 보여줄 거야. 불연속 함수에서도 만약에 위에 색칠이 돼 있으면 이런 건 극대값이라고 불러. 알겠죠? 자, 얘네들 셋 다 극대예요. 자, 그 다음에 극소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미분되면서 극소인 그림, 그 다음에 뾰족한 극소 그림, 그 다음에 불연속이어도 극소값을 가질 수 있어. 얘가 주변보다 가장 낮은 함수값이면 되거든. 자,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 얘도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해 두시면 돼.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지금 그림 6개 그렸잖아. 여기서 미분 되는 거 몇 개야? 2개.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F'이 0이야. 이거를 좀 써놨으면 좋겠거든. 여기다 쓰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하나가 보장되는 거야. 이게 미적분에서 엄청 중요한 문장이고 수학2에서는 보통 그 값 갖는다 그러면 그냥 기울기 0이라고 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물론 그러다가 틀리는 문제들도 있어. 됐죠? 넘기세요. 34쪽.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순서만 봅니다. 같이. 다 써? 천천히 써. 다 쓰고 넘어가. 다 쓰고 34쪽으로 넘어가요. 왠지 보이니? 하고 극값을 가지면 극값을 갖는다.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갖는다. 내일 그 개쪽반? 지금 이쪽 반은 7, 8번 문제가 지금 24번 정도까지 끝나 있거든. 그래서 요거 다 풀고, 요거 이론 수업하고 오늘 30번까지 하고 한 9번, 10번 문제 이제 뭐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그 반은 저번 시간에 이론 수업을 수학 1 끝내고 수학 2를 아마 적분법 전까지 했을 거야. 원래 이제 수업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 원래 이거 이론 수업을 한 방에 끝내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반은 수업이 2시간이라 가지고 그 이론 수업만 해버리면 숙제가 없어서 내가 반반 자른 거고 그쪽은 수원수투 이론 수업을 먼저 다 하고 문제를 풀려고 일단 이론 수업을 빡세게 달렸어. 대신 걔네들은 문제를 몇 개 못 풀었어. 7, 8번 모음을 아마 6번까지인가 풀었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내일 오면 7, 8번 모음을 7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9, 10번 모음을 풀 거야. 그래서 너는 내일 만약에 오게 되면 몇 시에 오면 되냐면 한 10시 반쯤 오면 돼. 그러면 대충 맞을 거야. 그 반은 7, 8번 숙제로 내줘서 엄청 빨리 풀 거야. 어쨌든 진도는 뭐 비슷해지거나 그 반이 조금 빠른 느낌으로 끝날 것 같아. 끝나게 되면. 오면 한 10시 반 그쯤 오면 돼. 11시? 수토반 문제가 또 애들이 토요일날 엄청 늦어. 뭐 그렇다고 내가 수업을 뭐 엄청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닌데 한 9시 한 10분, 15분쯤 시작하는 것 같아. 10시 반쯤 오면 되겠다. 우리 구예나 씨는 별로 안 늦게 오는데 거기? 8명인가? 여기서 옮겨가는 애들 있잖아. 얘 7명인가? 7명 있다. 논술학원은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어? 오. 자, 보자.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할 점이라고 해서 4개 돼 있잖아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게 사실은 이 f'x가 0 되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f'x가 0 되는 곳을 찾고 나면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게 기억나실 거예요. 증감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쓰진 않지. 그래도 있었으니까 그냥 적어놓고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할 점이라고 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적어놔. f'x는 0. 자, 이걸 구하는 거야. 자, 여기 있어.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치? 수학2에서 다항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야지. 자,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당연히 필수로 찾아야 되고 x절편이랑 y절편에 이렇게 괄호 쳐놓자. 얘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어요. y절편은 보통 찾지만.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부호.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면은 ax 3승으로 시작할 때 그 a를 얘기하는 거고 4차 함수면 ax 4승으로 시작할 때 a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최고차항의 부호가 뭘 결정하는데? 너네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하늘 오른쪽 땅 기억나요? 오하 오땅 기억나죠? 예를 들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오른쪽 하늘이라고 배웠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다항함수는 오른쪽 땅을 최종적으로 향하게 되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 4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도대체?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라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보라는 얘기예요. 수학2에서는 이것만 따져도 그래프를 거의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됐나요? 밑에 건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게 괄호라고. x절편은 안 찾고 풀 때가 더 많잖아. 자, 밑에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35쪽으로 오시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 여기도 다 필요 없어요. 넘기시고요. 제가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그래 판별만 얘기할 겁니다. 자, 36쪽으로 오시면 속도와 가속도에서 밑에 오지게 말이 많죠. 필요 없고요. 얘는 36쪽 맨 위에다가 이것만 적어.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XT 함수가 있어. 어떤 물체의 좌표값을 알려주는 위치 함수가 있단 말이야. 뭐 0초 때 좌표값이 궁금해? 그럼 저기다 0 넣고. 내가 1초 때 좌표값이 궁금해? 그럼 저기다 1 넣고. 내가 2초 때 좌표값이 궁금해? 그럼 저기다 2 넣고. 뭐 이런 위치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 함수가 나와. 잘했어. 자, 이제는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위치 함수가 나왔을 때 속도 함수를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위치 함수랑 속도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쵸? 이 단원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열심히 연습해서 정답률을 100%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4점짜리가 공짜야, 공짜. 속도 함수 미분하면 뭐 남아? 그렇지, 가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가속도 함수를 알고 있을 때 속도 함수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적분인데 내가 맨날 적분 거렸더니 얘네들이 적분 상수를 빼먹더라고. 부정적분이라고 좀 적을게. 응? 맞지. 근데 이제 가속도 함수는 좀 중요해. 왜냐면 초속 같은 게 주어질 때가 많거든. 그리고 보통 원점에서 출발하지만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문제들을 틀려오니까 그쵸? 자, 밑에 건 필요 없고요. 넘기면 이제 적분 나옵니다. 37쪽 부정적분. 여기는요, 39쪽으로 오세요. 노트에 필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트 부분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지.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fx가 이렇게 위에 떠 있고 여기가 x는 a, b야. 자, fx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야. 우리가 이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정적분이에요.
자, x는 a에 y는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s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함수가 밑에 있을 때는 정적분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지 않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면적은 fx에 절대값을 달아서 적분을 해라. 이렇게 배운 거지.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양수일 땐 마이너스를 안 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얘를 약식으로 부를 때 넓이 적분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잘 정리되고 있니? 오케이. 근데 만약에 x축이 있는데 fx가 이런 식으로 역전이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야. 그럼 이 면적 s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a부터 c까지는 fx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 c부터 b까지는 fx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해야 양수로 나오거든. 이걸 우리가 통째로 쓸 때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해라 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이걸 넓이 적분이라고 부르고 실제 계산 방법은 양수인 곳과 음수인 곳을 뜯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나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함수에서 아래함수 빼시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다음 40쪽. 물론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거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추가해 줄 거야. 우리 수업 진짜 디테일하게 하거든? 수요일 거 꼭 봐. 월요일 날은 듣고 갔지? 그치? 이거 없었어. 왜냐면 그때는 책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 먼저 풀었잖아. 책 수업 끝나고 받았잖아. 속도와 거리 폈어요? 썼죠. 이거 다 쓰고 해. 천천히 하자. 여기서 내가 변이랑 이동거리만 강조하고 문제 풀이 이제 시작하면 돼. 수업 꽤 길지. 근데 이론 수업이 오늘 아마 7, 8번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 것 같은데. 맞아.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 얘들아, 월수금 너무 늦으면 안 돼. 니네 맨날 늦어가지고 5시 15분으로 바꿔줬는데도 늦으면 안 돼요. 근데 바꾼 게 오히려 늦게 시작하면 그래도 뭐 5시로 해놓으면 5시 아무도 오지라는. 됐지?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가 VT 함수의 해석만 좀 연습을 하면 돼.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한번 봅시다. 안 써도 돼. 아직 쓰지 마. 그냥 간만이니까 내가 기초부터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자,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로 변함이 없어. 이런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계속 똑같은 속력 2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4초 동안에 이동 거리가 궁금해. 이씩 4초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이는 거예요? 8미터 움직이는 거지. 그게 그래프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 와우, 면적이랑 같더라. 이걸 알아냈어. 알겠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그려봤더니 이동거리가 면적으로 도출이 돼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야, 그러면 얘네들이 미쳐 날뛰는 어떤 운동을 해도 우리가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구할 수 있겠네가 된 거지. 처음에 양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음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이런 물체가 있어요. 알겠어? 양의 속도를 가지고 이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런 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점프를 한 거야. 이렇게 점프를 한 거야. 그럼 처음에 속도 0이고 중간에서 제일 빨랐다가 여기서 0 되거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내가 이렇게 뒤로 점프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점프도 잘 안 된다.
알았어? 어쨌든 속도가 양수면 니들은 아직 베이비들이니까 그냥 운동 방향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로 운동한 거야? 이쪽으로 운동한 거야. 그럼 내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4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2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 부호가 음수니까 왼쪽 방향으로 운동한 거거든? 물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이제 점점 느려지긴 하지만 속도의 크기가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춘 거라고. 그럼 내 이동 거리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처음에 좌표값이 0이었으면 내가 맨 처음에 양의 속도를 가지고 4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4만큼 움직여서 좌표값 4에 도달하게 돼. 그 다음에는 내가 2초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2초? 2m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두 칸 가가지고 좌표값 2에 위치하게 돼. 그럼 여기서 수학에서는 두 개를 물어봐요. 변이랑 이동거리를 물어봐요. 변이부터 하자. 변이는 최초 내 위치랑 최종 내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 얼만큼이냐는 거야. 몇 좌표만큼 차이가 나냐는 거지.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지? 그래서 이게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정적분이랑 연결 지으려면 봐봐. 이 4는 그대로 양수로 튀어나오고 요 2는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 플러스 4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위치 변화량이 계산이 되겠지. 맞아요, 연체? 그럼 이걸 얻어내려면 니들은 A에서 C초까지 정적분을 해야 돼요? 넓이적분을 해야 돼요? 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fx가 밑에 있을 땐 음수로 나오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동거리는 내가 4만큼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왔고 2만큼 왼쪽으로 갔지만 이 부호가 중요한 거야? 아니지. 4, 2가 다 양수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이동거리가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4는 괜찮은데 2가 부호가 반전돼서 딱 양수로 나오려면 너희들은 넓이적분을 해야 돼? 정적분을 해야 돼? 넓이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문장밖에 없어요. 변이는 정적분이고 이동거리는 넓이적분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이걸 외우지. 근데 우리는 안 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필기합니다.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피가 움직인 거리는 넓이적분. 알겠죠? 근데 외우는 건 아니야.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로 도출돼야 되는 거니까 넓이적분인 거고 위치 변화량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정적분인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밑에는 한 개도 필요 없어요. 문제 봅시다. 그래도 꽤 많이 풀었어요. 24번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결국.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53쪽에 25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성현이 됐어? 잘 이해됐어? 응. 자, 풀어봐요. 53쪽에 25번. 1분만 줄 거야.
볼게요. 자,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은 세타,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6이 1이죠. 자, 양변에 탄젠트를 곱해주면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얘가 탄젠트가 되니까 가지고 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근데 각도 자체가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고, 탄젠트 세타가 3이면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인데 3, 4분면의 각이다 보니까 얘네가 다 음수예요. 덧셈 해주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 틀릴 수가 없지. 그 다음 26번 해보세요. 25번 위에 이거 쓰고 못 푼 사람. 페이지 15쪽 개념 2에 2에 3. 자, 칠판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암산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다 이해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26번 풀이는 53쪽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절반 밑에다가 이렇게 띠을 하나 적어볼게. 곡선 빼기 직선의 그래프.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y는 fx가 지나가고 y는 gx가 지나가. 자, 여기 교점값이 알파고 여기 교점값이 베타면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는 f알파랑 g알파가 같고 f베타랑 g베타가 같기 때문에 알파인 곳과 베타인 곳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각각의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적분이란 연결 지어서 면적이 일정한 어떤 새로운 2차 함수로 도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시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는 0과 5를 절편하는 어떤 2차 함수고 y는 x는 이 0,0을 지나는 어떤 이런 1차 함수인데 이 교점 좌표값을 찾기 위해 이런 걸 푸셨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절반하는 어떤 x는 k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무슨 적분을 하셔야 되냐면 직선에서 곡선을 뺀 이 함수를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셔야 돼요. 맞나요? 맞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플러스 6x인데 3x 제곱 6, 0을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 6, 3승인데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08이고 이게 6제곱 마이너스 6의 3승 216인데 3으로 나눠서 72고 여기다 6 넣으면 36 곱하기 3에서 108이야. 답이 36 곱하기 3이 108 맞잖아. 216 곱하기 3분의 1 하면 72 맞잖아. 뺄셈 36이야? 됐어요? 그럼 x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몇이겠어? 18이겠지. 그죠? 그래서 0부터 k까지 요 직선 마이너스 곡선을 하면 1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적분식은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살려서 적분을 해주면 여기에 6 들어가서 k 들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k 3승 그 다음에 3k 제곱 0은 넣을 필요 없으니까 는 18이 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k 3승 마이너스 9k 제곱은 마이너스 54가 돼요. 가지고 오고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 54의 약수들을 대입하다 보면 k에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이 3이에요. 자,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봐. 내가 지금 면적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어차피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그릴 함수는 내가 적분해야 될 함수는 어차피 fx-gx 아니면 gx-fx란 말이야. fx가 위에 있으면 fx-gx, gx가 위에 있으면 gx-fx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이 함수를 내가 보기 편한 대로 그릴 거야. 요렇게. 이해되세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겠지. 왜냐면 내가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0부터 6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저 위에 있는 넓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약간 직선이 훅 잡아 당겨져서 x축이 되는 느낌이야. 알겠니? 야, 이 면적을 2등분하는 x는 몇이라는 직선은 어디겠니? 3 아니겠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돼요? 근데 작년 고3들은 있잖아. 이런 기초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런 수업만 하고 넘겼는데 너네 이걸 못하더라. 그래서 이걸 시켜야 돼요. 이걸 못하면 7, 8, 9, 10번 문제를 못 풀어. 16, 17, 18, 19번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을 피하면 어쨌든 점수는 안 나와. 그리고 요거 그려놓으시고요. 알겠죠?
어차피 뒤에 풀다 보면은 더 고차 함수 그림은 그릴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2차만 그려. 자, 넘겨서 27번. 푸세요.